자,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대전 둘째 날 특허 콘서트 세 번째 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쓰는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기관인데요. 오늘 한국서부발전의 토크 콘서트는 인사운영부 이영기 차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의 인사운영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기입니다. 오늘 이 서부발전에 관심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도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회사 소개와 채용 현안 및 정보, 그리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는 연역과 비전, 경영 이념, 그리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되어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남 태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2,770명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4조 9천억 원, 자산은 10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연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서 2007년 태안 785기를 준공하였고 2015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본사를 이전하여 태안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0메가와트급의 태안 90호기를 준공하였고 동일 시기에 국내 최초의 석탄 가스화 발전 설비인 태안 IGCC를 준공하여 국내 최대의 발전 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재생 설비와 해외 사업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김포 열병합 발전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 이념입니다. 회사의 전략 방향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 선도, 재무 안정성 기반 지속 성장 지향, 국민 신뢰 중심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고를 향한 열정, 성장을 위한 도전, 생명 안전의 존중, 상생을 통한 신뢰를 4가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4개의 발전본부와 2개의 건설본부를 운영하며 설비 용량 11,407메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본부인 태안 발전본부에서는 유연탄을 연료로 국내 최대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 서인천, 군산에서 복합발전 설비 운영을 통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와 구미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 중이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설비를 국내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업 현황입니다. 인도, 사우디, 라오스 등지에서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리, 호주 등지에서도 자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사업도 확대하였고 복합발전, 풍력, 태양광, 수력 등 다양한 전력원을 세계 각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현황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서부발전은 약 840여 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이전 지역 인재는 133명 정도고 19년 이전에는 충남 지역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20년 5월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북을 통합하여 지역 인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상반기 채용을 상반기에 2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총 9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역 인재는 총 25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채용 직군입니다. 4직급의 경우에는 사무, 기계 전기와 같은 발전, 화학, ICT, 토목, 건축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 직군은 경영기획이나 인사, 노무관리, 예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계와 전기 발전 직군은 발전 화력발전 설비 설계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직군은 발전 설비 운영을 담당하면서 화학 물질 분석과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CT 직군은 정보보호관리, 보안, 엔지니어링, IT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은 건설공사 공정 및 공무를 관리하고 토목 건설 사업 관리와 건축 설계, 건축 감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직급의 경우에는 6직급은 별정직으로 사무 담당, 기술 담당, 후샘 담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정기적인 채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발전의 주요 근무지입니다. 서부발전의 근무지는 본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태안발전본부가 위치한 태안에서의 근무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 평택, 서인천, 군산 등의 복합발전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주요 근무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김포건설본부와 구미건설본부에서도 설비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에는 서부발전연구소와 신재생건설사업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수, 공주 등에서도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제도입니다. 먼저 인재상입니다. 서부발전은 2030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인재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첫 번째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과 강한 리더십으로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인재를 첫 번째 인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 인재입니다.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입니다. 세 번째는 상생의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협력 인재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상생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인재가 세 번째 인재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 인재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입니다. 한국 서부발전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네 가지 인재상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용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근무 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 4직급 대졸 수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의 어학 성적을 보유하셔야만 지원 자격이 갖춰집니다. 물론 병역 기피 사실이 없고 회사 사규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한국 서부발전은 채용 단계에서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서는 사진, 연령,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기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전형 단계에서 연령, 성별, 출신지 등 편견 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이나 학력, 자격 등 특별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모집 공고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척과 회피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직급 대졸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형은 크게 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서입니다. 입사 지원서에는 어학, 자격증과 가점 항목들을 입력한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은 기재하실 수가 없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한국 서부발전의 성장 방향과 부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 방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성과를 낼 경험, 팀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경험, 그리고 본인의 대표적 경쟁력과 발휘 방법에 대해서 그 각 항목별로 2가지 주제로
세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서부발전의 4대 핵심 가치나 직무기술서의 필요 역량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4직급 대졸 수준의 경우에 외국어 성적 60점, 입사지원서 점수 10점, 그리고 자격증 점수 3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서 서류 선발 예정 인원의 30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4직급 고졸 수준에서는 입사지원서만을 평가해서 고득점 순으로 30%를 선발합니다. 어학 성적은 60점, 100점 중에 60점은 토익 기준으로 환산을 하여 900점 이상이면 만점이 됩니다. 적용되는 시험은 토익, 뉴탭스, 토플, 토익 스피킹, 오픽이 있고요. 모든 점수는 토익 기준으로 환산이 됩니다. 환산 점수는 본인의 취득 점수를 900점으로 나누고 여기에 배점인 60점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900점, 토익 기준으로 900점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점수입니다. 자격증은 공통 자격증과 직군별 자격증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요거는 나중에 저희 채용 공고문이나 이런 거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자격증은 정보 처리 기사 등의 IT 분야 공통 자격증이 있고 국어 능력 인증 등 한국어 능력 공통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통 분야의 자격증 배점은 3점에서 5점입니다. 또 직군별 자격증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직군의 업무와 전공 지식과 관계가 있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그 대상 자격증입니다. 공통 자격증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 상위 가점 1개만 인정이 되고 ICT 직군 지원자는 IT 분야에 대한 자격증은 공통 가점에서 제외됩니다. 직군별 자격증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이종 자격증에 대하여서는 상위 가점 2개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같은 종류가 같은 동종 자격증의 경우에는 상위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직군별 자격증은 공통 자격증 포함해서 최대 30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기술사와 같은 고급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 전형이 면제됩니다. 입사지원서는 앞서 회사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서부발전의 4대 핵심 가치와 4가지 인재상, 그리고 직무기술서에서 제시한 필요 역량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0점으로 산출을 합니다. 서류 전형의 면제자도 입사지원서를 필히 작성하셔야 하고 불성실 기재자의 경우 불합격됩니다.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 기준은 자기소개서 8개 문항 중 4개 문항 이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문항당 글자 수의 40% 미만을 기재한 경우, 2개 이상 문항에 대해 의미 없는 문자를 나열한 경우, 2개 이상 문항에 대해 동일 내용을 복사한 경우, 그리고 자기소개서대에 비속어나 회사명 오기재 등의 결함 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서류 전형 평가 항목인 어학과 자격증, 입사 지원서 중에 대체로 이제 합격자들의 점수를 보면 어학 점수나 자격증 점수는 거의 만점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서류 전형의 통과 여부는 자기소개서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은 직무지식 평가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무지식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지식 평가는 즉 전공 시험으로 전공 지식 50문제와 한국사 10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직군의 경우에는 법정과 상경으로 나누어서 출제가 되는데 법정의 경우에는 법학, 행정학, 상경의 경우에는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계직군의 경우에는 일반 기계기사 수준, 전기직군은 전기기사 수준, 화학직군은 화공기사 수준, 토목직군은 토목기사 수준, 건축직군은 건축기사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ICT 직군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자회로와 정보전송공학, 정보통신기기 등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체적으로 대졸 수준 채용에서는 기사 수준의 문제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이고, 고졸 수준의 채용에서는 기능사 수준의 난이도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업 기초능력 평가입니다.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 이렇게 5개 분야에서 각 10문제씩 총 50문제가 출제됩니다. 인성검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인성 요소를 평가하여 적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3차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크게 개별 인터뷰와 직무 상황 면접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인터뷰는 면접관 다수와 피면접자 1인 방식으로 제출해 주신 입사 지원서를 토대로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등의 인성평가를 시행합니다. 직무 상황 면접은 직무 관련 과제를 제시한 후에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며 직무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다대다 방식의 그룹 토론 면접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용 우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 중에 가점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이 해당 지역이 되겠고, 최초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그의 일대 직계 자녀가 가점 대상이 됩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전형 단계별 만점에 10%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거해서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해당 가점이 주어지는데, 보훈 대상자는 모집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만 적용이 되고, 전형 단계별 만점에 5% 또는 10% 가점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에 10% 가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도 필기 전형에서 만점에 5% 가점이 주어지고, 그리고 한국 서부발전에서 체험형 인턴을 우수하게 수료한 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 전형 만점에 5% 가점이 주어집니다. 체험형 인턴 우수 수료자는 인턴 총 수료 인원의 20%를 직무 평가를 시행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 전형이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용 목표제에는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는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 지역,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자가 대상이 됩니다. 채용 분야별로 채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분야에만 적용이 되고, 채용 인원의 30%를 목표로 진행이 되며, 각 전형 단계별로 지역 인재 합격 비율이 30%에 미달하게 되면 합격점 마이너스 만점의 5% 이내로 득점한 득점자를 기준으로 지역 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에 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양성평등 목표제는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분야에만 적용을 합니다. 3차 면접 단계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시행을 하고요. 3차 전형 합격자 중에 특정 성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이내의 득점이 필요하고, 해당 성별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서 추가 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인재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분야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회사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국서부발전의 인사운영부 이영기 차장님께서 정보 전달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서부 발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본사가 태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안에서 근무해도 혹시 순환 근무제가 가능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내용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한국서부발전은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국내 최대 화력단지다 보니까 이 태안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 개개인들이 태안 지역에서의 근무가 너무 장기거나 아니면 과다하지 않도록 사업장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동 기준을 수립하여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서인천, 평택, 군산, 김포 등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다른 지역으로 배치를 받을 때 희망 지역을 조금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점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입 사원들을 모집을 하고 입문 교육을 받고 또 발전 기초 교육을 수행을 한 다음에 입사 성적, 그다음에 교육 성적 등을 종합을 하고 희망 사업소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 입사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사업소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태도나 역량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와 역량이 회사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건 아무래도 패기와 도전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취업 후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전 정신을 지속해서 계속 새롭고 혁신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신규 에너지원 발굴과 해외 사업에 도전하는 한국 서부발전의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발전은 성장을 위한 도전을 4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이 아마 취중생 여러분들과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자, 한국 서부발전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인턴 그리고 자격증 이외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좀 유리한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류 전형에 계량적으로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턴 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턴이라던가 인턴 이외에도 그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이수 또는 이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직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직무 경험들이 자기소개서 평가나 아니면은 면접 전형에서 많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발전은 중점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가장 핵심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발전의 그 역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발전 운영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일인데 이 발전 설비라는 것은 단시간에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설비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 저희 한국 서부발전에서는 국내 여러 복수 지역에서 신규 LNG 복합 발전을 개발하고 있고 라오스의 수력 발전, 호주의 태양광, 그리고 핀란드의 풍력 발전 등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중점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 서부발전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취업을 목표로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영기 차장님께서 조언과 그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와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긴장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침착하게 갖고 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긴장할 거 없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항상 천천히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